네, 이어서 월요일장 이슈를 살펴보는 미증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의 황숙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같은 경우에는 3일 동안 이제 쉬고 돌아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금요일 휴장을 쉬고 돌아온 건데요. 사실 뭐 방금 전에도 중국의 상무부 성명을 발표했는데 무역 전쟁에 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를 해 나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98선이고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4.3%까지 어떻게 보면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시장의 불확실성 좀 계속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이제 오늘도 앞서 코너에서 계속 이제 최근에 이슈들에서도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한치 앞을 이제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어떤 이슈가 튀어나와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제 아시아장에서부터 이어졌던 가격 반응이라고 한다면 달러 인덱스의 어떤 반응이 가장 좀 그러니까 주목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달러 인덱스의 경우에는 이미 아시아장부터 1% 이상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98포인트까지 내려와서 장중에는 98포인트 하회하기도 했었다. 이런 얘기들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2010년대를 놓고 보면 90포인트대 중반이라는 달러 인덱스의 숫자 자체는 그렇게 막 낮은 숫자는 아니기는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속도와 하락하는 이유가 지금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불확실성에 기인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루 만에 1%가 빠지는 이 속도는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게 빠지는 이유 자체가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인 거죠. 지금 뭐 오늘도 파월 의장 해임한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달러라고 하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가치를 이제 대변해주는 요 달러의 그 가격이 신뢰성을 잃으니까 얘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돼서 뭐 계속 나오는 엔화 상승이라든가 금값의 상승이라든가 그리고 오늘 또 같이 회자되긴 하죠. 유로화도 같은 맥락에서 달러의 대체 안전자산으로서 같이 부각이 되면서 가격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의 달러 표시 안전자산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그게 이제 안전자산이 기반이 되었을 때 위험자산까지 결국에는 방향성을 갖출 수 있는데 그 위험자산의 방향성까지도 좀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최근의 상황이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연구원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시간 관계상 짧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동안 나왔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 사실 이번 어닝 시즌을 앞두고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가이던스에 대해서 뭐 철회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가이던스가 뭐 낮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되게 많았었던 어닝 시즌을 저희가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어닝 시즌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가운데서는 하이라이트로 테슬라 그리고 알파벳의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 기업들 실적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전반적으로 여쭤볼까요? 네, 먼저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 실적 시즌 좀 간략하게 정리를 드리면 지난주까지 이제 전체 기업들 중에 12%가 S&P 500 기준으로 12%가 실적 발표를 했고 이번 주에 122개의 기업이 실적 발표를 좀 예정을 해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율이 71% 정도 되는데 5년 평균 기준으로 77%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평년의 어떤 실적 시즌보다 전반적으로 좀 약간은 톤다운이 된 상황에서 시작되는 실적 시즌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중에 항상 실적 시즌의 초반에 시작을 하는 기업들이 이제 금융기업들입니다. 뭐 JP 모건이나 그 골드만삭스 같은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 발표가 양호했습니다.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양호한 실적을 말해주면서 이런 이제 대표 기업들에 대해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양호했지만 전반적인 출발 자체는 좀 눈높이가 낮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른 뭐 IT 기업이라는 다른 기업들의 낮아지는 눈높이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뭐 앞에서 또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게 뭐 금융기업들이 다른 기업들을 좀 상쇄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 또 말씀을 해주신 게 이번 주에 그러면은 어떤 그 핵심으로 봐야 되는 기업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가장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계신 기업이 테슬라랑 이제 알파벳이고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이제 22일 장 마감 후에 이제 한국 시간 기준으로
이제 수요일 새벽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이미 이제 매출액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 EPS 추정치도 약간 이제 전분기보다 낮아져 있는 상태의 컨센서스가 이미 형성돼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이번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시장이 좀 기대하는 부분은 이제 머스크의 행정부에서의 역할을 실제로 여기에 뭐 축소하는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관세가 결국에는 차량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테슬라 어떻게 얘기를 해줄 건지, 뭐 중국, 유럽 이런 주요국에 대한 차량 판매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낮출지 여부라든가, 그리고 향후 이제 로보택시와 같은 저희가 테슬라라는 기업에 대한 어떤 성장주로서 프라이싱하던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꿈을 꿀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어떻게 얘기할지가 이번 테슬라 실적 발표의 중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 이제 알파벳의 경우에는 테슬라랑은 좀 상반되게 여전히 실적 컨센서스는 전문기 대비 좀 높은 상태로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실적은 성장하는 상태라는 기대감이 지금 컨센서스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요 기업의 경우에는 시장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알파벳의 실적의 핵심은 AI 캐펙스를 가이던스를 얘네가 어떻게 주는지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지난 1분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던 건 이 AI 캐펙스 과잉 공급 아니냐, 이런 우려들과 함께 뭐 AI 반도체 주식들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그 뒤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저희는 계속 AI 초과 수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뭐 일각에서 좀 확인이 되는 뭐 최근에 뭐 지브리 스튜디오 관련한 뭐 AI GPU가 부족하다는 얘기들에서 일각 좀 확인이 되고, 지난주 TSMC 실적 발표에서도 고객사들의 어떤 가이던스 유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AI 캐펙스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 좀 밑바탕 깔고 나간 상황인데, 알파벳의 경우도 이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좀 호의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느냐가 이번 실적 발표에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와 알파벳 이 두 기업의 실적 이 관전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들 저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는 5%대 그리고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2%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황숙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